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위주 저층 주거 지역의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후보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4월 최종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재물포역 역세권에 2027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주택 3,412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 지정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재물포역 북측 일대 약 99,261제곱미터 면적에 공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가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였거든요. 어떤 질문인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39억 원이었다고 해요. 조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39억 원이면 얼마나 돈을 모아야 할까 지금 계산하고 계실 텐데 연봉 5천만 원 사람인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이분이 한 푼도 안 쓰고 78년을 일해서 모아야 39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남의 이야기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이렇게 노동 수익만으로 부를 늘리진 않는다라는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와 함께 그 부자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마음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3번 무료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 고민 내용 함께 공유할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 부자가 되는 39억은 정말 먼 이야기 같지만 그 39억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종잣돈부터 키워봐야겠죠. 여러분의 부동산 종잣돈 함께 키워주실 오늘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기간은 장담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부자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일을 해서 그런지 부동산이 그래도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왜? 국토는 작은데 인구는 많으니까요. 단위 면적당 사는 인구가. 그렇게 인구 밀집도가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내 집 한 채 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안하고 일단 삶이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투자 상담도 하시면서 좋은 부동산 자체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질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기르시는 시간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정말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다 여러분의 투자 계획, 그 안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2022년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의 도움으로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시간 가득 여러분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지금 부동산을 2개를 갖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종부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도 좀 종부세가 좀 한 3배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어느 곳을 한 군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는지, 네.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주택 좀 보유하고 계시는지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지금 송파구의 그 재정비 촉진구역인데요. 네. 예, 그 주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호동에 네. 예, 벽산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거주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디 하고 계세요? 거주는 지금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마천동에 주택에.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금호동의 벽산 아파트는 임대를 좀 주셨고. 아, 네네네. 네. 저희 혹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 네. 송파에 가지고 계시는 이 재정비 촉진 구역의 주택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예예. 네. 예예. 송파구 마천동 네. 356-11번지. 마천동에 356의 11번지 주택을 네네.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거주하시고 또 성동구 금호동에 벽산 아파트 하나를 추가로 가지고 계시는데 가장 네네. 큰 고민은 아마 이 세금 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소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렇게 네. 봐주시니까 고맙고요. 네네네. 아, 집을 지금 다 너무 좋은 걸 갖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요거는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왜 요즘 이제 기조가 많이 바뀌잖아요. 이제 투자들을 막 여러 채를 해놨다가 이제 중과세라든가 종부세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네네. 이렇게 팔고 사는데 또 보유하는데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쓰니까 네네. 똘똘한 한 채로 좀 그 주택 수를 줄여서 갈아타는 좀 그런 유행이잖아요, 요즘. 네네네. 그 똘똘한 한 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마천에 있는 그러니까 주소 봤더니 마천 3구역이거든요. 네네네. 이 마천 3구역 같은 경우 네네. 전체적으로 그 거여 마천 뉴타운에서는 네. 지금 이제 거여동에 2-1, 2-2는 다 됐고 네네. 요 마천동에 남아 있는 곳들 중에서는 그래도 속도가 2번째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제가 왜 이 대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어보지를 못한, 그러니까 안 여쭤봤냐 하면 네네. 그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아. 지금 조합 설립인가 난 상태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관리 처분 나기 전까지 이제 뭐 매도를 하더라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서 일단 저 같으면 근데 그냥 끝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종부세 얼마 나오셨어요, 올해? 아, 지금 한 800 정도 나왔어요. 종부세가 800. 예. 800만 원이 예. 연 1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죠? 1년에 800만 원이 무서워서 네네. 이 마천 3구역에 있는 것과 네네. 이 금호동의 벽산 아파트를 네네. 800만 원 무서워서 얘네들을 매도를 고민한다라는 건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거 아닐까요? 아니 1년에 800만 원인데 얘네들 갖고 있으면 1년에 800만 원 안 오를까요? 그래서 지금 또 지금 800만 원 아까워서 이 예. 둘 중에 한 주택을 던지는 순간 네네. 그 800만 원 10년이 뭡니까? 10년이라 봐야 8천만 원이고. 네네. 그죠? 제가 봤을 땐 100년 모아도 다시 못 잡아. 아.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고 내가. 아.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증여를 고민하시거나 네네. 그냥 저 같으면 5년 적어도 한 10년은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에 대한 세금 규제, 지금 세금 규제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더라도 저는 10년 가져갈 것 같아요. 저라면. 아, 예. 금호동의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잖아요. 예,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어요. 예, 조합 설립 인가가 낮잖아요. 네네네. 뜨악할 것 같아요. 새 아파트로 딱 되면. 아. 뭐 물론 역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벽산 아파트 단지 자체가 길게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네네. 저쪽 끝과 끝은 또 여기 가까운 데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는 신금호형, 이쪽은 옥수형 이런 쪽이 네네네. 가까운데 네. 그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단지가 크잖아요. 아, 네네. 거기에 새 아파트로 바뀐다? 그렇다고 네. 보면 내가 지금 800만 원 종부세 아까워서 요거를 던진다고 했을 때 물론 양도 차익을 실현하시겠지만 네네. 뭐 좀 중과세 다 뭐 중과 세금 20% 뜯기고 더 업해서 뜯기고 나면은 네네. 뭐 사실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보면 아.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네. 뭐 이 아파트 워낙 유명해요. 아, 이런 그래요? 고민 방송에서도 아마 많이 언급됐던 아파트일 거예요. 아.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 쪽에 네네. 접근성 좋고 또 바로 한강 넘으면 강남 쪽이고 아. 그러면서 굉장히 대규모 단지에 리모델링 조합 그리고 시공사까지 하여튼 아주 뭐 이번에 같은 현대인데 이번에 무너진 현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2위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브랜드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서로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굉장히 이쁘게 잘 지을 거란 말이죠. 아, 예. 그렇게 되면 새 집으로 갖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파는 게 아니고 증여하는 거예요. 대대손손. 아, 예. 그러니까 파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천 3구역은 얘는 지금 송파 어떻게 보면은 강남 지역에 있는 유일한 뉴타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2-1구역, 2-2구역 지금 롯데캐슬이라든가 뭐 대림 예, 예, 아파트 예. 이런 것들 지금 뜨악하잖아요. 네네네.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거여 마천동 이쪽이 송파에서는 가장 좀 외곽에 있으면서 좀 노후주택지가 대부분 밀려 있어서 굉장히 소득 수준도 낮고 예전에는 그쪽이 좀 어려웠던 적이 많았었던 동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밀려서 가는 동네였는데 네. 여기가 새 아파트 지금 아래는 북위례가 받쳐주고 위에는 가밀도시까지 개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지금 거여 마천 뉴타운이 힘을 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지된 것도 아니고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뚝심 있게 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지역도. 아. 아,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하셔서 선생님. 예, 예. 지금 뭐 800만 원만 버신 게 아니고 네네. 엄청 많이 버신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 8억 이상 버신 거니까 네네. 저희 감사합니다. 프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냥 끝까지 기분 좋게 보유하세요. 800만 원 아까워하지 아. 마시고. 아, 예, 예. 그리고 뭐 잠깐만 저 벽산 아파트는 전세 주세요? 월세 주세요? 아, 지금 월세요. 월세면 그 월세 아꼈다가 종부세 내시면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많이 내셨는데요. 올해 이제 네네. 한개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종합부동산세를 할 때 네. 그게 이제 100%로 올해는 이제 100%가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0.5% 정도 오르는 거예요. 95%에서 100%니까 5% 정도 오르는데 그게 또 바로 다이렉트로 5%가 이 금액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셈식이 있어요. 수식이. 아, 예.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낸 거에서는 얼마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기 전에는 그 세금 800만 원 나온 것만 계속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쓰이셨겠지만 800만 원 무서워서 더 오를 상승률을 포기하는 건 안 좋은 선택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월세를 조금 아껴서 세금 부담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하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전화예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수원 건성구에 있는 세주동 유형 아파트를 2006년도에 네.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데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대우 아파트에 네. 거주하고 있는데 네. 지금 2주택인지 지금 유형은 사업자 등록을 내놓은 상태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거 전망하고 네.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좀 매수하신 게 2006년도에 매수하신 수원 권성구 세류동의 미영 아파트. 이거는 그러니까 네. 임대사업자를 지금은 등록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예, 예. 18년도에다 2018년도에. 예, 예. 네. 그리고 8년 9월에 예. 네. 거주하시는 안양의 만안구의 안양 대우 아파트 이렇게 한 채를 더 보유하고 계셔서 향후 전망에 따라서 계속 좀 가져갈 만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조정을 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예, 같아요. 매도를 해서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지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조금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하는지까지 예, 예. 한번 살펴볼게요. 수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궁금한 거 하나씩들 할게요.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대우 아파트하고 예, 예. 세류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 대우 아파트요. 대우 아파트가 더 궁금하세요? 네,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세류역 옆에 있는 미영 아파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예. 좀 덜 궁금한 거 먼저 딱 치우려고 해요. 네, 지금 미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류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1호선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18년도에 해놨어요. 2018년도에 그럼 장기로 하셨겠네요. 예, 예. 8년짜리 장기로. 장기로 등록을 하셨고. 그러면 8년짜리 장기면 이제 8년 채우시게 되면 네. 5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으시는 건 아시죠? 예, 예. 그리고 10년 다 채우시게 되면 그러니까 2년 더해서 10년 채우시게 되면 70%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뭐 70% 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거의 안 나오겠죠. 예, 예. 그러니까 미영 아파트는 중간에 팔아버리게 되면 네. 2주택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에 같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미영 아파트 그 미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건 그냥 등록 임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네.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그냥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뭐 재건축 이런 거는 없나요?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 일단 가져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안양역 위쪽으로 있는 예, 예. 요 대우 아파트잖아요. 네, 네. 대우 아파트 요거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요거는 2014년 12월에요. 2014년요? 네. 네. 2014년에 매수하셨으면 갖고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마음고생 하셨던 거고. 네, 네. 그때 최- 사서 계속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큰 의미는 없으셨겠네요. 예, 예. 거주 목적으로 사가지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도 말씀들은 거주 목적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예. 남들 오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보면 한 100분을 말씀드리면 100분 다 저는 거주 목적이라서 괜찮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예, 예,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우 아파트는 이 안양동에서 안양동에 지난 1년 동안에 상승률이 한 20% 초반이었어요. 한 23% 정도 됐거든요. 네. 우리 아파트는 8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예, 예, 맞아요. 예, 2년 동안에. 그런데 예, 2년 동안에 이렇게 무섭게 올랐는데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네. 다른 데 있는 거 보면 요 아래쪽에 안양역 아래쪽에 있는 거 뭐 여기 주공 뜰한채라든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1년 동안에 우리 아파트 반보다 훨씬 못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런데 금액은 훨씬 높아. 예,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파트가 상승률은 최근 2년 동안에 80%의 상승률을 가져갔다고 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건데 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오른 후에 금액이 낮다라는 건 그전에 워낙 쌌다는 거예요. 네, 네. 워낙 맞아요. 싸고 저렴해서 진짜 실거주 하시는 분들 이쪽 근처에 이제 들어가셨던 건데 바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오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 시기에 새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질문을 만약에 주셨다 그러면 저는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갖고 있는데 더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럼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네.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대우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예. 얘 주택임대사업자를 얘를 2018년에 냈다고 하셨죠? 네네. 18년 9월에. 그렇다면 우리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요거를 모두 다 중첩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편한 걸 나한테 내 상황에 맞는 걸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무슨 소리냐? 대우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산다라고 해도 얘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대신 야, 일시적 그래요? 2주택에 대한 조건은 갖춰야 되겠죠. 아.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내에다가 내가 새로 살 집을 다시 산다고 하면 네네. 예전에는 3년 뭐 1년 뒤에 사서 뭐 3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1, 2, 3은 네. 아시는 거죠? 네네. 예, 우리 집 팔고 나서 1년 뒤에 두 번째 주택을 사야 되는 거고 예예. 요 상황은 아시는 거죠? 비과세 조건을 네. 맞추는 상황은. 그렇다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3년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으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요 기간에 기간에. 네, 요 기간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갖춰 가면서 미형 아파트는 그냥 주택임대 사업 주택으로 놔두고 네네. 우리 대우 아파트를 매도하고 일시적으로 내가 새로 살 집을 다시 매도한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안 그러고 나는 그냥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이 가능하니까 나한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걸 하시면 되고. 예예. 그런데 세금은 조금 달라요. 무슨 소리냐면 양도세는 네. 국세예요. 네. 그리고 내가 다시 2주택짜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 취득하는 건 요거는 지방세예요. 예.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할 때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미형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취득세는 양도세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취득세는 2주택으로 지금 중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집을 파는 거는 비과세로 팔 수 있는데 취득하는 건 중과세를 맞는다고요. 이해되시죠? 8% 내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 우리 지금 얘 등록하셨을 때 상황에 2019년 2월 11일 날 네. 여기 대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죠? 대우 예. 아파트가 거주주택이었죠? 예, 거주주택이었어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받고 나중에 거주주택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 상황에 맞게 잘 이렇게 처분을 하실 때 그렇게 상황에 맞게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 대우 아파트도 지금 30년 넘었는데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가깝지가 않나요? 지금 제 안테나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대우 아파트의 상황을 보더라도 네. 지금 기존에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높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 아파트가 그렇게 선호했던 아파트가 아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지금 싼 금액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그 엔진이 그렇게 강하게 돌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거기 지금 저희가 계속 거주하는 것보다 그냥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네요. 제가. 저는 갈아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제가 지금 갈아타게 되면은 갈아타도 지금 현재 1주택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세하고 그런 거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태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고요. 예, 예. 지금 그거 제가 이해했어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대표님 저거 한 가지만 안양역 레미안 삼성 그쪽으로 갈아타게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두 군데를 봤거든요. 그거랑 또 뭐 보셨어요, 그럼? 그거하고 범대역에 네. 바람동의 샛별 한양 아파트하고 수리산의 한라 1차하고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예, 예.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기 우리 큰애가 29, 작은애가 30, 29, 30, 큰애 그러니까 작은애.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예, 교육하고 상관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샛별 한양은 너무 좁지 않을까요? 아, 예, 그래서 거기가 평수가 좀 적더라고요. 네, 그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레미안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이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레미안이 괜찮을까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우리 수리산 저기는 어떠세요? 수리산보단 여기 레미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후재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그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또 세력, 그 어떤 순위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도 봤을 때. 레미안하고 그 옆에 더 아파트보다가 레미안이 더 나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거. 많이 네.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레미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어떤 아파트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거를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는 좀 네, 그럴 네, 것 네. 같고요. 네네, 일단 지금 감사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안양 대우 아파트를 정리하고 삼성 레미안으로 한번 갈아타 보는 건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찬성. 거기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요게 저희가 전세 살고 저기 서울로 빌라를 조그만한 거 하나 저기 투자해 없는 거는 어떻나요 혹시? 그러니까 취득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사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소액으로 투자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소액 투자하시는데 이제 3주택이 되시는 거니까 이걸 매도하고 전세를 살고 하신다는 소리신 거죠? 예, 예, 이거 안 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집을 안 사고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은 하나 있는 걸 추천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전문가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과세 혜택을 좀 받으면서 거주주택을 한번 갈아타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생각하셨던 아파트로 한번 이사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동대문구 전논동에 그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주위의 호재라든지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농동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주하진 않고요. 전부 다 그 세를 놓고 있어요. 네, 세 주셨고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전논동에 103-591번지요. 네, 103-591번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는 안 하시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걸 제가 혼자 찾아보려다가 하다가 이렇게 다 온 동네 사람 다 보게 이렇게 해놨네. 바로 지웠습니다. 어딘지 예. 대충 이제 위치는 파악을 했고요. 예, 예. 궁금하신 게 어떤 거? 전망? 예, 그 주위에 네. 그 호재라든지 앞으로 이제 전망이 있으면 한 몇 년을 보유를 하게 되면 한 몇 년 정도로 보유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 주택이 있는 곳이 이제 이쪽이 되는 거고, 음. 얘는 지금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에요. 지상 4층인데 대지 면적이 어떻게? 그러면 그 임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여기 거주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예, 임대는 월세는 600 정도 나오고요. 네. 그 보증금은 한 1억 9천 정도 돼요. 1억 9천. 월세가 600.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년 전에 19년도에 12억 2천에 매입을 했어요. 12억 2천이요? 예. 굉장히 근데 이거
전망이 궁금하시다 그랬죠, 참. 예, 그리고 올 리모델링을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올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네. 예, 투룸으로 해서 그렇게 세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매수하실 때도 월세가 요랬던 건 아니었죠? 예, 제가 매수할 때는 월세가 150도 안 됐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이거 리모델링 돈 들여가지고 지금 월세 600만 원 받으시는 거죠? 예, 예, 예. 제가 아주 칭찬해드리는 투자자 유형 중에 한 분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돈을 얼마를 들였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뭐 몇 억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월세 월세 600만 원으로 되면서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7,200 대충 계산해 봐도 수익률 7% 정도 나오거든요. 아, 예. 엄청 좋은 거예요. 음, 청량리 지역에서 수익 7%라고 하면 음. 반대로 얘를 지금 그러면 부동산에 내놔 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봤을 때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적어도 16억에서 17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청자님이 얼마나 오를 뭐 높이 생각해야지는 못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3년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경우 지금 16억, 17억까지 한다라고 하는 건 예. 거의 4억, 5억이 오른 거잖아요. 3년에. 그렇죠. 예. 엄청 오른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그럼 그리고 전망은 그리고 좀- 앞으로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 수익률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얘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주변에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쉬운 건 지금 우리 주택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단독주택지. 예. 이쪽 주변으로의 어떤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이 좋아집니다. 주변이. 우리 집 빼고 나머지 부분이 고가의 아파트들로 바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소요가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게- 이주 세력들 나올 거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한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에 굉장히 다양한 소비대의 그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다 부자들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집에 세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재개발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허물어지는 서민주택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가 우리 집 같은 곳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깨끗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주택 모자라면 당연히 뭐 계획을 또 실현하고 주민들의 또 의견까지 모아서 같이 또 재개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재개발이 안 돼도 사실은 이거는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따라가는 그 부동산이 아니라고요. 우리 갖고 있는 주택이. 그러니까 얘는 일단 처음에 리모델링에 돈을 잘 들이셨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청량리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개발되는 걸 한번 보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정리해서 다른 거 아파트 갈아타시는 것보단 전 이거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칭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가 칭찬해 드릴 만한 투자를 하셨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여기 아파트 네. 집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 좀 알아보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여기 기안동, 여기 하성시 기안동 네, 풍성 신미주 아파트.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살고 계시는 집인데 계속해서 참 오를 만한 집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화성 기안동의 풍성 신미주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보유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 기배동에 있는 거 풍성 신미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요거를 갖고 계신데
이제 요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갖고 있어도 좋은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래도 지금 가족끼리 얘기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아, 예. 네. 저는 이거 지금 우리 아파트 그러면 그 거주하신 지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7, 8년 됐어요. 7, 8년 됐으면 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 아파트는 10년이 뭐야? 한 15년 정도 가격 변화가 없었던 아파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50% 올 1년에 50% 넘게 올랐거든요. 네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운 좋게 오른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땐 이만큼 올랐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요 돈을 가지고 안 오른 거 아직 뭐 아파트들 다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오른 아파트들이 더 많거든요. 예. 우리 지방 쪽에는 서울만 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들만 지금 뭐 온 뉴스에 집값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 안 오른 데들도 더 많아요, 원래가. 네네. 이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근데 우리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 요거 굳이 여기 꼭 살지 않아도 되면 예. 지금이 기회일 것 같은데 여기 봉담 있잖아요. 예. 여기 도시개발하고 뭐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는 거 있죠. 예. 요 근처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여기가 지금 요 화산동 이 화산 쪽이라든가 이 위쪽으로 주변으로 해서 예. 아파트가 공급이 5,000세대 이상이 확 늘어나 버려요. 예. 입주 물량이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새 아파트들로. 그러면 우리 집이 아무래도 처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되는 이유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 봉담 쪽에 있는 요 아파트들 새로 짓는 건 여기 앞에 위쪽에 오목천 쪽으로 하고 저기 우리 호매실 쪽 있잖아요. 네네네. 호매실 쪽하고 요 봉담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예. 또 철도가 노선이 하나 또 개통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 대중교통 이게 철로사가 이렇게 한번 깔리게 되면 연결성도 괜찮아지고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딴 데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요 근처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도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눌까요? 아, 저는 수원 팔달구 네, 신풍동에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작년 10월 달에 세를 주고 네, 난 예천으로 이사 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나는 좀 수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세를 주고 와서 아, 그걸 팔아가지고 네. 다른 물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갖고요. 알겠습니다. 수원 신풍동의 주택, 그러면 이거 단독주택 하나를 전세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귀촌을 하신 상황인데 그러면 지방에는 예. 주택을 매수해서 내려가셨어요? 아, 여기는 그냥 무허가 주택 저 갖고 온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월세 수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제 거기에 네. 집값에 비해서 그냥 전세 1억 3천에 주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우 너무 아까워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주택인지 좀 저희가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정확하게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기 팔달구 화서문로 사저문로, 사서문로 사서문로, 42번 길 45번. 네, 사서문로 42번 길 45. 여기에 단독주택을 그냥 전세를 두고 있자니 그게 조금 아까워서 어떻게 조금 더 똘똘하게 굴려볼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소장님과 함께 계획 세워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화성 행궁 쪽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근처에 있는 주택이에요. 예. 요거를 매수를 하셨는데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정확히 모르고 10년은 넘은 것 한 같아요. 10여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죠? 그때 2억 6천이요. 2억 6천이요. 예. 그런데 전세 얼마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억 3천이요. 1억 3천이요. 예.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엄청 올랐을 건데 여기가 지금 한 10억은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10억이요. 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알아보질 않아서.
주위 소문으로 그냥 그 정도 가지 않나 그래요. 알아보지 않았는데 10억은 그냥 내가 요구하는 가격인 거세요? 예. 본심이 반영된 거예요?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이제 예. 주택 가격의 상승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특히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교통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곳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철도 교통하고는 예.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 여기 화성 행궁 쪽으로 해서 예. 여기 수원 1호선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수원 아. 도시철도라고 해서 1호선이 생기는데 이제 트램식으로 노출된 건데 수원에서는 이제 수원 1호선이라고 그렇게 여기가 얘기가 나온 게 이제 3차 국가 철도망이 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때 나와가지고 저 위쪽까지 해서 연결이 수원역부터 저 조원동 있는 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화성 행궁 쪽에 바로 우리 주택 있는 곳에서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역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그 대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독 주택이니까. 대지는 넓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 가격이 예. 상승을 했다고 여기가. 예. 그래서 아마 10억이 나오는 얘기가 아마 예. 얼추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전세를 1억 3천 줬다라고 하면 예. 내가 2억 6천에 매수를 했을 때는 예. 전세 1억 3천이라고 하면 내가 한 1억 3천 정도 굴리는 거잖아요. 예. 1억 3천 굴릴 때의 어떤 기대 수익이라든가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예. 지금은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쳐보자고요. 예. 그러면 전세 1억 3천인데 그냥 계산하기 예. 편하게 지금은 그러면 9억을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10억을 내가 예. 받는다고 했을 때 예. 9억을 지금 이 주택에다가 묻어놓고 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 화성 행궁역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예. 예전에 나왔던 얘기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갖고 지금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 우리 집값이 이렇게 10억이네 11억이네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냥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던지셔야 된다고. 9억을 지금 이 돈도 안 되는 거에 묻어놓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예. 1억 3천을 예. 이해되시죠? 알았어. 예. 예, 1억 3천을 묻어놓고 왜 기다렸을까요? 오르길 기다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 오른 예, 게 예. 토지 가격 상승으로 올랐다고 이제. 예. 그런데 지금까지와 똑같은 투자 방식을 내가 계속 고수하게 되면 9억을 그냥 이 돈도 안 되는 데다 묻어놓고 있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돈 되는 곳으로 옮겨 타셔야죠. 예. 이해되시죠? 아, 예. 그 뒤에 분도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 9억을 예. 어떻게 굴릴까요 하는 건 예. 다시 끊고 전화를 다시 주세요. 아, 그러면- 언제쯤 전화 드리면 돼요? 아니 끊고 나서 바로 약속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너무 큰 돈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다음 계획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세워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소아과 병원을 좀 개원하려고 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네네. 역 앞이고 제가 이제 잘은 몰라서 네. 전문가님의 조언을 좀 얻고자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떤 역 앞에 상가를 좀 보셨을까요? 5호선 계룡역 앞이거든요. 계룡역 앞에 혹시 정확한 주소나 상가 이름을 알고 계세요? 바로 역에서 나오면 네, 네, 바로 앞이어서요. 네, 구로역, 네. 아니, 계룡역이요. 계룡역 5호선 그렇죠. 예, 계룡역. 계룡역 앞에서 바로 보이는 상가에 소아과를 좀 이제 차려보면 어떨까, 개원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네네. 상가를 좀 매수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상권이 어떤지 아,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보기에는 신축 상가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전문가님- 하기 전에 좀 상권 분석이 좀 필요하셔서 한번 네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너무 반갑고요. 야, 제가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하면서 네네. 임차하실 분이 전화하신 적은 처음이네요. 아, 네. 네, 저희 뭐 부모님이 대부분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내 집을 갖고 있는 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투자적인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네. 이렇게 상권 분석을 또 의뢰하는 문의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이 방송 중에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고. 네, 저희 어. 부모님이 방송을 많이 보는데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서 상의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요. 네. 그럼 이제 임차 품목은 병원이 되는 거고, 그죠? 네네. 병원인데 진료 과목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네, 소아과를 아, 소아과요? 개원하려고 하고- 네네. 소아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네.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면이 좀 있는데 우리 서울 시내에서 치과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치과는 잘 몰라서요. 모르시죠? 네네. 이 치과가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의외였는데 네. 대림동, 네. 신길동, 네네. 가리봉동 아, 이런 쪽에 치과가 굉장히 성행하고 치과가 또 잘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봤더니 네네. 요 지역이 이제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중국 분들의 식생활 문화가 네. 2명이서 식당에 와도 네네. 음식을 테이블에 꽉 차려놓고 막 그렇게 시키는 그런 생활 문화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네.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양고기 식당이라든가 뭐 중국 이런 데 가보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뉴 하나 시켜놓고 그냥 요거 다 먹으면 다음 메뉴를 시키는데 이분들은 와서 그냥 무조건 한 서너 개 깔아놓더라고요. 네. 외식 문화가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네네. 굉장히 치아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치과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면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송파구 계룡역이잖아요 지금. 네, 기동역 4번 출구 쪽이거든요. 네, 여기가 가락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락동이면 강남 3구예요. 송파구잖아요. 네네. 일단 막 음식을 막 요즘 다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높은 동네니까. 송파구 자체가. 네네.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이쪽 지역이 아파트가 또 많이 있어요. 네. 이 계룡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쌍용 아파트고 가라가 뭐 아파트로 삥 둘러싸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면 더 새 아파트들로 이제 변모하면서 세대수도 훨씬 많아지겠죠. 네네. 우리가 소아과를 지금 자리를 찾으면서 1, 2년 하고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일단 배우 상권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소아과 자체가 우리 어른들은 아픈 거 참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24시간 계속해서 가까운 지역을 원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지하철역이 껴있으니까 교통적으로 편하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아과 자리로 괜찮으니까 병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한 얘기는 전화 끊으시고 나면 제가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 수익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뿐만 아니라 임대차 들어가는데도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그리고 또 선착순으로 5분은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도 또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 2분 정도가 예약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기회 놓치지 말고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언제나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안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